마약뿐만 아니라 마약류 밀수 조직도 우리 일상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SNS에 익숙한 젊은 층을 대상으로 마약류 판매상들이 접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데 실제 부산에서도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에 넘어간 20대들이 마약 밀수 조직과 함께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고요. 일상에 서서히 파고드는 마약류 밀수 관련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김대규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겸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따르면 마약류 밀수 사범이 코로나19 이후 5배 넘게 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든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동향을 보니까요. 공항만을 통해서 다양한 마약류가 밀반입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밀반입 수보도 정말 다양해지고 대범해지는 것 같습니다. 먼저 통계를 보면요. 2023년도에는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마약류 사범이 27,612명이 검거되고요. 마약류가 한 998kg 정도 압수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 2024년도에 보게 되면 마약류 사범은 23,022명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한 4,580명 정도가 감소했는데요. 예. 마약류는 한 1,173kg가 압수되면서 실제 전년도 대비해서 한 17.6%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걸 보면 마약류 반입이 좀 많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네네. 말씀하신 밀수의 경우를 크게 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전문적인 마약 범죄 조직에서 국내 유통을 위해서 주로 크게 하는 게 선박 선체의 하부에 은닉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화물로 위장한 컨테이너에 은닉한다든지 네. 아니면 국제 특송 화물이나 국제 운부물에 은닉하고 밀반입하고 있으면요. 예. 또 하나는 조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입국하면서 조직원들이 신체나 이들이 소지한 수화물에 마약류를 은닉해서 밀반입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방법을 보면 개인이 네. 자가 소비의 목적으로 추정되는 그런 용도인데요. 주로 입국 시에 자신의 신체나 소지한 수화물에 소량의 마약을 숨깁니다. 또 특히 소형 국제 우편물에 은닉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 최근에 예. 공항문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텀블러라든지 화장품 같은 개인 소지품에 은닉하고요. 또 하나는 식품으로도 위장한다든지 특히 은밀한 신체 부위에 숨겨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점점 늘어나고 대범해지는 마약 범죄인데 실제로 마약 밀수 단속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무튼 국내에 들어오는 마약류에 대해서는 주로 국경 단계라 보죠. 공항만에서 주로 단속이 이루어지는데요. 네네. 최근에 보면 해외 여행객이 증가되고 국제 특송 화물이 아무리 확대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여행객으로 가장해서 신체의 은밀한 부위나 가방 같은 수화물에 마약을 숨기는 방식으로 점점 증가해지고 단속이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현재 공항만에서 마약류 단속은 대다수가 세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행객이나 수화물에 대해서는 마약 탐지견 아시죠? 네네. 마약 탐지견하고 엑스레이 판독 검사를 이렇게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국제 우편이나 국제 특송 화물에 대해서도 선별적으로 해가지고 파괴 검사를 해가지고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3초 안에 이렇게 여행객의 전신을 스캔하는 그런 기기가 있거든요. 네네. 그게 밀리미터파 신변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신을 스캔해서 몸에 숨긴 소량의 마약까지도 찾아내는 그런 기기고요. 예. 특히 또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부산 같은 데는 해상이 있잖아요. 네네. 해상 같은 데서는 대행 선박 밀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 대해서는 주요 마약을 출발시키는 그런 국가들하고 공조해가지고요. 사전에 밀반입 첩보를 입수하고 입항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단속하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이 많이 들어오는 그 전에 이제 통계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오는 화물들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본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저희들은 주요 마약을 이렇게 출발하는 동남아라든지 주로 또 멕시코나 유럽 쪽에서 들어오는 마약 주요 출발국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듣기로는 밀수 사범이 늘어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지금 10대, 20대가 마약류 밀수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걸 분석해 보면요. 먼저 최근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마약류 범죄의 특성을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특성을 보면 텔레그램 같은 SNS와 그 가상자선이 결합되면서 그 마약류 분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특히 그 10대, 20대 그 젊은 층들이 그 사이버 도박 같은 그 빠져가지고요. 예. 급전이 필요한 그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 몰리니까 아마 그 해외에서 그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하는 마약 범죄 조직들이 SNS에 글을 많이 올립니다. 뭐 네. 고액 아르바이트라든지 무료 해외 여행이라는 유혹을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 이럴 때 그 10대, 20대들이 그 범죄 조직에 자신의 신분을 노출해 가면서까지 국내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운반책으로 그 밀수 조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 그 실제로 고액 아르바이트 유혹에 넘어가 갖고 마약 밀수에 가담한 20대 2명이 부산 세관이 검거되기도 했는데 이런 고액 아르바이트나 뭐 공짜 해외여행 시켜주겠다는 유혹에 안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할 텐데, 예, 그치야. 네, 저도 이제 현직에 있을 때 그 국내 운반책들을 근거해 보면 예, 예. 정말 10대, 20대들이 많이 근거되었거든요. 예. 그 최근에도 저희들도 보게 되면 이렇게 SNS에 있는 일이 많습니다. 쉬운 일로 뭐 고수익을 벌 수 있다. 뭐 잠깐 심부름으로 해외여행을 공짜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을 하면서 운반책을 모집하는 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 지금 10대, 20대 젊은 층들이 그 SNS 등에 올려져 있는 뭐 단순한 호기심이나 금전적인 유혹에 빠져가지고요. 범행에 가담할 경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줬으면 하고요. 네네. 그 현행 우리나라 그 마약류 관리법에 보면 그 마약을 직접 복용하지 않더라도 단순 운반이나 보관 행위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 특히 그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하는 행위는 단순 소지보다 무거운 형량이 적용될 수 있으니까 더욱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밀수가 돼요. 그러면은 이제 마약이 유통이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이게 어디로 어떻게 유통이 되는 겁니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제가 경찰에서 마약범죄 수사물을 담당할 당시에 보면요. 텔레그램 같은 SNS 이용한 마약류 범죄를 갖다가 일으키는 국내 최대 마약 범죄 조직을 제가 근거한 적이 있습니다. 예. 당시 이 조직에서도 보면 사전에 그 여행객을 가장한 그 조직원들이 신체나 수화물 등에 마약류를 숨겨서 국내에 밀반입하게 되면요. 네네. 그 국내에 있는 판매 총체에 전달합니다. 전달하게 되면 그걸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국내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었다가 그 드라퍼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국내 전국에 사전에 그 마약류를 숨기는 드라퍼라 불리는 운반책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친구들을 통해서 전국 곳곳에 마약류를 사전에 숨겨두고 그 텔레그램 같은 SNS를 통해 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진 그 구매자들이 그 비대면 방식으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일상 곳곳에 아마 유통되는 이런 방식을 이해하시면요. 마약류가 지금 일상에 너무 많이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보니까도 나도 모르는 새 마약에 노출될 수 있으니까 무료로 마약 검사를 받아보라는 한국 마약 퇴치본부의 캠페인도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네, 새 맞습니다. 이렇게 마약에 노출되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경우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는 좀 몰래뽕이나 몰뽕이나 이런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예. 자신도 모르게 그 마약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를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보면요. 예예. 첫째가 그 다른 사람의 음료나 술잔에 몰래 그 마약 성분을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보면 서울 강남 그 학원가 주변에서 청소년들에게 필로폰 성분이 들어있는 음료를 제공한 사건 아시죠? 네. 거기에 그런 사례가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그 전자담배에 그 마약류를 몰래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의 그 팬이라고 밝히는 남성이 건네주는 그 전자담배 그 둔봉을 피웠다가 정신을 잃었죠. 네네. 자신이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해가고 그 당시 피의자를 근거했는데 본인이 몰래 마약을 탔다고 그렇게 근거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고 참.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그 10대, 20대들이 조심해야 될 사항인데요. 대마와 그 대마 제품이 판매가 합법화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예.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태국 같은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데요. 네네. 이날 여행 시에 그 대마 젤리라든지 대마 사탕 같은 마약류에 자신도 모르게 노출되는 경우입니다. 이 대마 젤리와 대마 사탕은요. 향도 일반 젤리하고 사탕과 흡사합니다. 네네. 정말 일반인은 구분하기 힘들겠지만은 이러한 대마 제품 표면에 보면요. 대마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라든지 그림이 있으니까 이를 잘 확인해서 섭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규 영산대 경찰행정학과 겸임 교수였습니다.